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다룬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김철수 씨는 3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주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온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그리고 한 가족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 경기도 분당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새벽 6시. 75세 김철수 씨가 일어나 정갈하게 몸을 씻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아내 박순자 씨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3년 전 순자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집에서 돌봤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서 인근의 사랑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월 350만 원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가족들은 최선의 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철수 씨는 요양원 입소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번. 때로는 저녁에도 들러 안부를 확인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조차 감탄할 정도의 헌신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어느 날. 순자야, 오늘도 왔어. 어젯밤에 잘 잤니? 순자 씨는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철수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야, 철수. 당신 남편이야. 아, 네,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남편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식사를 도와드립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의 추억들을 혼자서만 간직한 채로 말이죠. 아들 민수는 42세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으로 아내 지영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 수지는 45세 대학병원 간호사로 미혼인 채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에 항상 감동받으며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의 대화입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머니 뵈러 다녀오셨어요? 그럼 하루도 빠뜨릴 수 없지. 너희 어머니가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 지영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시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괜찮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4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마지막까지 책임져야지. 딸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병원에서 다른 가족분들께도 항상 아버지 이야기 해드려요. 가족들은 철수 씨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동네에서는 저런 남편이 어디 있나며 부러워했고 요양원에서도 이런 분은 처음 봤다며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말이죠. 3년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간병인 영희 씨. 사랑요양원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100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 중에서도 최영희 씨는 나이 52세 특별히 성실하고 친절한 간병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영희 씨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간병 경험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3년 전 박순자 씨가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영희 씨가 전담 간병인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철수 씨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첫 만남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전담으로 배정받은 최영희라고 합니다. 아내,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많이 아픈데 잘 좀 돌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은 처음 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정말 좋은 남편이시네요. 어머님이 복이 많으셔요. 영희 씨는 철수 씨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이혼 사유도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와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순자 씨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전문적인 노하우부터 일상적인 안부까지 대화의 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상담 시간의 대화입니다. 요즘 어머님이 밤에 자주 깨시더라고요. 혹시 집에서도 그러셨나요? 네, 집에서도 그랬어요. 밤마다 집에 가자고 하시고. 정말 힘들었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치매 환자 가족분들 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잘 모르죠. 특히 밤에 혼자서 감당하기가. 이해해요. 저도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세요. 영희 씨는 철수 씨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간병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의 고통을 봐왔으니까요. 철수 씨 역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영희 씨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영희 씨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케어 덕분에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죠. 가족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영희 씨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제 일이에요. 어머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저도 정성껏 모시게 돼요. 지영이 덧붙입니다. 이런 간병인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다행이네요. 민수도 만족해하며 말합니다. 아버지도 영희 씨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헌신적인 남편, 전문적인 간병인 그리고 화목한 가족.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이해, 동질감과 위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챕터 3 작은 변화들. 순자 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족들의 얼굴도 자주 못 알아보게 되었죠. 특히 철수 씨를 보고도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철수 씨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이 상황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철수 씨에게 영희 씨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고 철수 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순간의 대화입니다. 순자 씨가 철수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자꾸 여기 와요? 철수 씨는 목이 메어 말합니다. 나야 순자야. 당신 남편 철수. 모르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남편은 언제 와요? 영희 씨가 철수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철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수 씨를 위로하는 영희 씨와의 대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자 씨의 상태에 대한 상담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었죠. 가족들은 철수 씨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들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요양원에 가기 전 외출 준비를 오래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집에서의 변화입니다. 지영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시아버님이 요즘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 민수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머니 뵈러 가세요? 철수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답합니다. 응,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다. 수진이 걱정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가끔 쉬셔도 돼요.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날 기다리고 있어. 철수 씨는 이제 요양원에 가기 전 샤워를 하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무관심했던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서 놓는 습관이 생겼죠.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예민한 며느리 지영 씨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 씨는 급한 일로 요양원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혹이 생긴 순간입니다. 지영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건 시아버님이시네? 그런데 영희 씨랑 왜 카페에? 요양원에서 500m 떨어진 카페. 시아버지와 영희 씨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영희 씨가 웃으며 철수 씨의 손을 살짝 만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 스스로를 달래며 말합니다. 어머니 상태 상담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뭔가 이상해.
지영 씨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워낙 모범적인 시아버지였고 영희 씨도 신뢰하던 간병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죠. 3년간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늦은 귀가 후의 대화입니다. 민수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늦으셨네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철수가 밝은 표정으로 답합니다. 응, 오늘은 좀 좋아 보이더라. 영희 씨가 잘 돌봐주고 있어. 지영이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영희 씨와 많이 상담하시나 봐요? 철수는 잠깐 당황하며 답합니다. 응. 전문가니까 조언을 많이 들어야지. 철수 씨의 표정에 스친 당황스러운 기색을 지영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던 시아버지였으니까요. 한편 다른 가족들은 철수 씨가 조금 밝아진 것 같다며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3년간 우울해하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민수도 동조합니다. 맞아요. 영희 씨가 워낙 친절해서 아버지도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영은 내심 복잡하며 대답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영 씨의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기분 전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혹이 확신으로. 지영 씨가 카페에서 시아버지와 영희 씨를 목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철수 씨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고 향수를 뿌리며 심지어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밝아진 것을 좋게 생각했지만 지영 씨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딸 수진 씨가 깜짝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오후 3시에는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아뵈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죠. 수진의 깜짝 방문입니다. 요양원 접수처에서 수진이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환자 가족입니다. 간병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 수진 씨. 어머님 뵈러 오셨어요? 네,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보통 이 시간에 계시는데. 아, 아버님은 영희 씨랑 산책 나가셨어요. 1시간 전쯤에요. 산책을. 그럼 곧 돌아오시겠네요. 수진 씨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30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30분 정도 산책을 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없는 것은 처음이었죠. 수진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야 돌아온 아버지와 영희 씨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늦은 귀환의 순간입니다. 철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수진아, 언제 왔니? 미리 연락하지.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영희가 어색하게 답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좀 멀리 산책을 했어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2시간이나요? 어머니는 그렇게 오래 걸으실 수 있나요? 철수가 변명합니다. 응. 중간에 카페에서 쉬기도 하고. 수진 씨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도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죠. 무엇보다 어머니의 상태를 생각하면 이 시간이나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간호사인 수진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고민 끝에 지영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달 전 카페에서 목격한 일을 털어놓으며 함께 의논하자고 했죠. 수진과 지영의 통화입니다. 언니 혹시 시간 있어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일인데. 오늘 요양원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영이 긴장하며 묻습니다. 혹시 영희 씨와 관련된 일인가요? 수진이 놀라며 답합니다. 언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영 씨와 수진 씨는 카페에서 만나 서로가 목격하고 느낀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지영 씨의 한 달 전 목격담과 수진 씨의 오늘 경험을 종합하면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죠. 카페에서의 대화입니다. 지영이 털어놓습니다. 사실 저도 한 달 전에 시아버님과 영희 씨가 카페에서 너무 가깝게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정말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그리고 요즘 외출할 때 향수도 뿌리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오빠한테도 말해야 하고. 두 사람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존경하던 시아버지였고 섣불리 오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딸로서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컸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우연히 철수 씨의 셔츠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옷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도 발견했죠. 이제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순간입니다. 지영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여성용 향수 냄새야. 그리고 이 붉은 자국은? 민수가 잠자리에 들며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시아버님 일로. 아버지요? 무슨 일인데? 수진이랑 얘기했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와 여동생이 각각 목격한 일들과 물증들을 종합해보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비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되 신중하게 진실을 파악해보자고 합의했죠. 3년간 가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온 철수 씨. 하지만 인간의 외로움과 욕망은 때로 이성을 넘어서는 법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스트레스와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성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와 친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충격적인 현장 목격 12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 지영, 수진 세 사람은 카페에 모여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상황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던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45년 결혼 생활을 함께한 아내가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가족 비밀 회의입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럴 리 없을 텐데. 수진이 답합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어요. 지영이 덧붙입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민수가 고민하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수진이 제안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세 사람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는 것이었죠. 물론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수진은 아버지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오전 10시에 집을 나서는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두 남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미행이 시작됩니다. 수진이 속삭입니다. 오빠, 아버지 차 보여요? 응, 저기 가고 있어. 요양원 방향이 맞나? 아직은 맞는 것 같은데. 잠깐 방향을 바꾸시네? 민수가 놀라며 말합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시네? 철수 씨의 차는 요양원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가더니 한 호텔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멀리서 지켜보며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10분 후 예상했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영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본 후 철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목격합니다. 민수가 충격받아 말합니다. 저건.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합니다. 안 돼. 아버지가. 정말.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연인들의 포옹이었죠.
그리고 손을 잡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장을 목격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의 배신감과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두 남매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무게, 3년간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 그리고 모든 가족이 존경해온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충격 후의 대화입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답합니다. 나도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민수가 진정하며 말합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지영이한테도 얘기해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두 남매는 지영에게 목격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 또한 충격받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차례였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철수 씨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순자 씨의 생일이었죠. 그 안에는 영희 씨와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입니다. 지영이 휴대폰을 보며 충격받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문자 내용들이었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아저씨, 저도 마음이 같아요. 보고 싶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당신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들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지한 감정이 오간 관계였음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메시지들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 사진첩도 확인했습니다. 영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선물을 주고받는 사진들, 그리고 호텔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까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 확보 후의 대화입니다. 지영이 민수에게 전화하며 말합니다. 여보, 큰일이에요. 휴대폰에. 정말 심각해요. 뭐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사진도. 민수가 긴급하게 말합니다. 집으로 와. 수진이도 부르고.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였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수진이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해야 하나? 민수가 답합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끊어져야 해요. 수진이 동조합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이. 민수가 복잡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해. 3년간 정말 힘드셨을 거야. 하지만 지영이 확고하게 말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가족들은 철수 씨를 직접 만나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희 씨와도 만나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치매로 고생하는 순자 씨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모르는 일이지만 가족으로서 어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3년간 가족들이 존경해온 철수 씨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둔 채 다른 여성과 맺은 깊은 관계. 이제 이 가족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 가족의 화합을 택할 것인가, 원칙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면과 고백. 증거를 확보한 가족들은 이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3년간 존경해온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여 진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은 영희 씨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을 듣고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영희 씨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영희와의 대면을 준비합니다. 수진이 전화로 말합니다. 영희 씨, 저 수진인데요.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영희가 당황하며 답합니다. 아,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뵙고 싶습니다. 영희가 불안하게 묻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7시에 요양원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철수 씨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했고 가족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요양원 앞 카페. 민수, 지영, 수진 세 사람과 영희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영희와의 첫 대면입니다. 민수가 말문을 엽니다. 영희 씨,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영희가 긴장하며 답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지영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버님과 영희 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얘지며 말합니다. 그게 무슨? 수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저희가 직접 봤어요. 호텔에서 만나시는 것도 문자 메시지도 다 봤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깨를 떨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진상을 묻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된 건지. 처음엔 정말 단순히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위로해 드리고 싶었어요. 지영이 따지듯 묻습니다. 위로가 이런 식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수진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탄낸 거예요? 영희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혼자 살며 겪은 외로움, 그리고 철수 씨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던 것, 점점 깊어진 감정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의 사연입니다. 제 전 남편도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아버님을 보면서 이런 남편도 있구나 싶었어요. 45년을 한 여자만 사랑하시는. 민수가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유혹한 건 당신 아닌가요? 유혹이라기보다는 서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웠고 아버님도. 지영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영희가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그래서 더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영희 씨는 솔직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가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위로였지만 점차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고백했고 자신도 마음이 있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관계의 진정 과정을 묻습니다. 수진이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가요? 6개월 전쯤.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을 때예요. 아버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위로해 드리다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해야 할까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호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영희가 얼굴을 붉히며 답합니다. 아버님이 너무 외로워하셔서.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지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불륜이잖아요. 가족들은 영희 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치매 환자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요양원을 그만두겠다고 철수 씨와도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희의 사과와 약속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일 당장 사직서 내고 아버님과도 연락 끊겠어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영희 씨 아버지가 많이 의존하고 계신가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네,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함께 살자고도 하셨어요. 지영이 충격받으며 묻습니다. 함께 살자고요? 영희 씨의 마지막 고백은 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철수 씨가 진지하게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영희 씨와의 면담을 마친 후 가족들은 이제 철수 씨와 직접 대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 씨가 요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희 씨가 갑자기 사직한다고 했거든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결정과 과정 15분. 철수 씨와의 첫 대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약속대로 요양원을 그만뒀고 철수 씨는 다시 혼자서 순자 씨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철수 씨는 영희 씨를 잃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순자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이제 거의 말기 치매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모여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2차 가족 회의가 열립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민수가 이해하며 답합니다. 그럴 만하지. 영희 씨랑 헤어지고 충격 받으셨을 거야. 지영이 의구심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되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이 영희 씨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포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설마 다시 만나시려고 하실까? 지영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몰래 영희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영희 씨는 거절했지만 철수 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요양원을 알아보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철수의 집착이 드러납니다. 철수가 전화로 애원합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영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저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안 돼요. 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거예요. 철수가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나도 따라갈게. 순자는 어차피 날 모르잖아. 이런 철수 씨의 모습을 목격한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딸 수진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완전히 포기하려 한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수진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수진이 철수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니를 완전히 버리시려는 거예요? 45년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요? 철수가 절망적으로 답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이미 그 사람이 아니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병 때문에. 나도 살고 싶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이 대화를 계기로 수진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와 이혼하는 것이었죠. 치매 환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결정을 선언합니다. 수진이 결연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했어요. 철수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뭘 결정했다는 거야? 민수가 중대하게 발표합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와 이혼하겠습니다. 철수가 충격받아 소리칩니다. 뭐라고? 이혼? 지영이 설명합니다.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으로 수진이가 지정받을 거예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미쳤나? 45년 부부를 이혼시키겠다고? 수진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배신하셨잖아요. 철수 씨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죠.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전화 상담에서 설명합니다. 치매 환자의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죠. 수진이 묻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옆에서 묻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합의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45년간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순자 씨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죠. 재산 분할 협상이 진행됩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철수가 억울해하며 말합니다.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건데. 지영이 반박합니다. 어머님도 45년간 함께 모으신 거잖아요. 수진이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 피우신 것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철수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책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분류는 명백한 이혼 사유예요. 법적으로도 분리하실 거예요.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평생 벌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가족들은 어머니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전체 재산의 30%만 철수 씨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순자 씨가 갖대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부동산은 부인 명의로 하고 예금의 30%만 남편분이 가져가시는 걸로.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수진이 제안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치료비는 공동 부담으로 하죠. 철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내 아내였는데. 민수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철수가 조용히 답합니다. 후회. 매일 하고 있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자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이혼을 한다는 것도 가족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순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보고합니다. 요즘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가끔 집에 가고 싶다고만. 수진이 묻습니다. 식사는 어떠세요? 도움을 받아야 드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어려우시고. 민수가 슬프게 말합니다. 정말 많이 나빠지셨네. 철수가 멀리서 지켜보며 중얼거립니다. 순자야, 미안해. 철수 씨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 수지는 아버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며느리 지영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철수의 모습입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형식적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배웠다고 하던데. 철수가 쓸쓸하게 답합니다. 그래. 가끔 가고 있어.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철수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수진아. 수진이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지영이 민수에게만 말합니다. 여보,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고 올게.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죠. 철수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순자 씨는 계속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확정 후의 상황입니다. 수진이 안도하며 말합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민수도 동의하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는 우리가 지켜야 해. 지영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시아버님은 괜찮으실까요? 수진이 냉정하게 답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후회하지 말아야죠. 민수가 복잡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혼이 성립되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살면서 고독감에 시달렸고 가족들도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로 고생하는 순자 씨를 돌보는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이 자식들만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요? 가족들 모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챕터 8 각자의 길과 교훈 18분. 이혼이 성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홀로 원룸에서 생활하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고 순자 씨는 요양원에서 말기 치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담당했던 몫까지 나누어 맡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현재 철수의 일상입니다. 철수가 원룸에서 혼잣말합니다. 오늘은 며칠이지? 철수 씨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는 것이 전부죠. 가끔 요양원 앞을 지나가며 순자 씨를 멀리서 바라보지만 들어갈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철수가 요양원 앞에서 혼잣말합니다. 순자야, 잘 지내고 있니? 철수 씨는 영희 씨와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가끔 자녀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딸 수지는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고 며느리 지영도 형식적인 대화만 할 뿐입니다.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입니다. 민수가 전화로 형식적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철수가 쓸쓸하게 답합니다. 응. 그냥 그래.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어머니 상태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뵈러 가고 싶은데. 민수가 잠시 침묵한 후 말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알겠다. 한편 순자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다니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순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간병인이 보고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가끔 아파라고만.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수진이에요. 알아보세요. 순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입니다. 지영이 다정하게 말합니다. 시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순자 씨가 간혹 하는 말은 집에 가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집이 어떤 곳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집인지 신혼 때의 집인지 아니면 막연한 안식처에 대한 그리움인지.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낍니다. 아버지와 이혼시킨 것이 옳았는지, 가족을 해체시킨 것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자녀들의 회의와 성찰입니다. 민수가 고민스럽게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 수진이 반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텐데. 좀 더 이해하고 도와드릴 방법은 없었을까? 지영이 현실적으로 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불륜은 불륜이니까. 수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맞아요. 어머니를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해체될 줄은 몰랐어. 민수는 가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45년간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동생과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화해를 제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희 씨가 철수 씨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영희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영희의 편지 내용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편지 드려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와의 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특히 어머님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저씨도 가족들과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저 때문에 가족이 해체된다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영희의 편지를 받은 철수 씨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편 순자 씨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집니다. 의사가 알립니다. 아마 며칠 안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수가 제안합니다. 아버지께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지영이 동의합니다. 그래야죠. 아무리 그래도 45년 부부였는데. 수진이 망설이며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실까요? 결국 자녀들은 철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죠. 마지막 연락입니다. 민수가 전화로 알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위험하세요? 철수가 놀라며 묻습니다. 뭐라고? 순자가? 병원에 오세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철수가 목이 메어 묻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수진이 옆에서 허락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오세요. 철수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대화입니다. 철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순자야. 나야 철수. 순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말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45년을 함께 산 당신 남편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철수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곧 집에 갈 수 있어. 편히 쉬어, 순자야. 순자 씨는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철수 씨도 함께 있었지만 순자 씨가 그를 알아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철수 씨는 상주 자리에 서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장례식 풍경입니다. 조문객이 위로합니다.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치매로 고생 많이 하셨죠. 수진이 답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민수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영이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래도 함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자 씨의 죽음으로 이 가족의 시련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들은 여전했습니다. 철수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각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 말이죠. 장례 후 대화입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수가 허탈하게 답합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철수가 놀라며 말합니다. 수진아. 지영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시아버님 가끔 연락드릴게요. 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순자 씨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화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1년 후 각자의 현재 모습을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수의 인터뷰입니다. 후회는 없어요. 어머니를 지킨 거니까. 하지만 가족이 해체된 건 여전히 아쉬워요.
아버지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은 가끔씩 안부를 묻고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수진의 인터뷰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힘드셨다는 건 이해해요. 3년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간호사로서 알거든요. 지금은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봐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영의 인터뷰입니다. 복잡한 심정이에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어머님의 존엄을 지킨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아버님도 이제는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철수 씨의 인터뷰입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순자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3년간 외로웠다는 것도 변명이 되지 않죠. 45년을 함께 산 아픈 아내를 배신한 거니까요. 영희 씨와의 일도. 그때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게 됐네요. 너무 늦었지만 아이들이 가끔이라도 연락해 주는 게 고마워요. 현재 철수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자녀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영희 씨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그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수지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며 다른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영은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에필로그 교훈과 메시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치매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훈,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수 씨의 외로움과 절망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5년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는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가 이런 가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훈,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철수 씨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외로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도와드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참으세요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도움과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도덕적 선택의 무게입니다. 영희 씨 역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상처받은 그녀에게 철수 씨의 헌신적인 모습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순간의 외로움과 위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교훈,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수진과 가족들의 결정은 극단적이었지만 이해할 만합니다. 치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존엄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45년간 이어온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교훈,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입니다. 순자 씨의 죽음 이후 가족들은 조금씩 화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큰 상처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교훈, 현대 사회의 치매 문제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50년에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과 이해,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철수 씨를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비난하시나요? 가족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희 씨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가족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 환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75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한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 그리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이런 비극을 예방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